이오스 예? CPU 문제가 자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 자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지금 나왔나요? 예, 지금 그 새로운 이제 자원 모델이라 해가지고 2019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CPU 이런 자원이 한정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점유를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블락원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8월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커뮤니티 BP들 그리고 커뮤니티들 이러한 제안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이거 자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 해야 되죠? 하나의 소스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드화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코드를 만들어서 런칭을 했고 현재 그 런칭해 있는 코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고 이 테스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정화되고 코드상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하나의 자원 업데이트 모델로 제안이 나와서 그 자원 업데이트가 실질 이오스 체인상에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인데 우선 이 자원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는 내가 이오스 토큰을 들고 있으면 이오스 토큰을 가지고 CPU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에 대해서 해당 스테이킹을 해버리고 내 자원을 쓸 수가 있거나 혹은 렉스라는 자원 마켓에 내 CPU나 네트워크 자원을 기존에는 30일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그 렌트비는 이오스 렉스에 이오스 토큰을 넣는 분들에 대한 수익으로 돌아갔던 부분인데 지금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파워업이라는 하나의 액션이 생겼습니다. 파워업을 통해서 이오스에서 이제 뭔가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토큰 전송을 하는 게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든 그러한 액션들을 시작을 할 때 파워업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파워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오스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 이오스를 지불을 하고 내가 냈는 이오스에 대한 수수료는 토큰 홀더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현재 테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자원이 무료로 생성이 돼서 그냥 무료로 주고받고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가스비를 내고 전송을 하듯이 이오스도 이제는 그 수수료를 내고 전송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러한 표현이 딱 와닿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오스 체인상에서는 이 자원을 지불하는 비용이 토탈 이제 그 이오스 체인상의 자원 대비 하루에 일으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이오스다 아니면 뭐 0.1이오스다 이러한 금액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화면에 드러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 상에 가장 최근에 뭐 디파이 관련해 가지고 트랜잭션이 한창 붐빌 때뭐 난 땄는 게 10달러인데 10달러에 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수수료 전송하는데 100달러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업데이트가 될 것인데 또 하나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 부분이 이 자원 모델 업데이트가 짠 하고 끝이 아닙니다. 짠 하고 끝이 아니라 처음에 런칭을 하고 테스트하고 런칭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 그러면 낮추는 제한이 나올 것이고 처음에는 이게 기준이 24시간 기준입니다.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 토큰 한 번만 전송하고 말 건데 꼭 하루 동안 비용을 내야 할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수많겠죠. 그러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피드백이 들어오고 그게 항상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아니면 1년까지 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을 보면서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어가는 그
처음 스타트는 이러한 새로운 파워업 모델이랑 여기에 렉스 모델이랑 공존을 하는. 근데 이러한 렉스에 넣었을 때보다 파워업 모델을 했을 때 이오스 토큰 홀더들에 대한 수익이 더 많다라는 것으로 조금씩 전환을 해서 결국에는 파워업 모델이 업데이트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정말 토큰 홀더들이 토큰을 전송한다든가 뭔가 액션을 일으킬 때 가장 최적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했던 것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 채굴자들에 대한 지불로 쓰여지는 것인데 이오스 토큰 홀더들은 그 토큰에 대한 디파짓을 함으로써 그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같은 토큰 홀더로서 지불했던 수수료를 리워드 수단으로 가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오스 체인이 하나의 거대한 금융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 조금 더 렉스라는 그러한 금융 상품 비슷한 개념이 있었던 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 가는 그 시작점 단계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한번 트랜잭션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처럼 이오스도 트랜잭션을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게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한 번에 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트랜잭션을 할 때 수수료가 납부가 하루치의 수수료가 납부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트랜잭션을 하면서 납부한 수수료들이 채굴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료이고 무료 이상으로 수익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설명을 드리자 보면, 자, 처음에는 제가 토큰을 들고 있는 홀더입니다. 그러면 제가 디파짓을 했어요. 그러면 서비스 뎁사 혹은 토큰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는 사람은 지불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디파짓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내 토큰에 대한 리워드가 생겨집니다. 그럼 이 생겨진 리워드를 가지고 내가 하루 이용권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토큰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오스 토큰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지불을 했는 토큰을 리워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순환되는,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무료 개념인데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오스도 무료라고 하던데 지불하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말 관심 있게 잘 토큰이 이루어진 요 내부적인 토커노믹스를 보게 되면은 결코 내가 지불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내가 지불하지만 내가 가져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파워업 이오스라는 이제 새로운 자원 개념이 바뀌게 되면은 그 시기가 네. 언제쯤 될 건지와, 두 번째는 네. 보이스 같은 뭐 굉장히 활발한 덱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자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건지 그거에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스의 CEO가 예전 인터뷰에 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런칭 시기를 앞당겨서 뭐 2021년도 내년이죠. 내년 1, 4분기 안에 뭔가 런칭 시기를 목표로 잡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개발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 이오스 체인 같은 경우에 보이스가 실질적으로 온체인화 데이터 될 수 있는 이게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리소스 업데이트가 빨리 되어야 되겠죠. 빨리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테스트넷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지금 크리스마스와 이거 연말 연휴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음 뭔가 공식적인 뭔가 발표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파워업 이오스가 블로그에서도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어떻게 이제 2.1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이오스 토큰 홀더들은 파워업을 통해서 24시간 자유롭게 내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내가 지불했는 수수료는 토큰 홀더에
리워드가 됩니다. 이오스는 파워업 이오스 해가지고 막 영상도 만들고 또 2.1 버전이 어떻게 이오스 체인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2.1.0 버전에 잘 지켜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화면을 하나 제가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2.1.0 RC1이 이제 릴리즈 후보로 나왔거든요. 네, 요 릴리즈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요거 한글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요 부분이 이제 또 왜 있느냐를 이제 지켜봐야 되죠. 컨텍스트 프리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자 보이스에 보면은 보이스 이용 약관이나 보이스에 대한 그런 법 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GDPR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이제 보이스가 예를 들어 돌아가는데 보이스 사용자가 나는 이 게시물 나는 지울 거야.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기존에는 지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컨텍스트 프리 이제 텍스트가 없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라 해가지고 이제 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보이스가 이오스 체인상에서 돌아가는데 하나의 또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이해 못했어요. 잠시만 내가 네. 이거 말고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보이스 토큰에서는 내가 하나의 게시물을 보이스에 예를 들어 게시를 사진을 올리고 내용을 올렸어요. 네, 근데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지우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그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는 지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코드상에서 구현을 했다. 그거를 이제 너네들 테스트하고 이렇게 발전시키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텍스트 이제 프리 데이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될 경우 체인의 무결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히 지정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을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GDPR 규정을 준수를 한다라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발자 입장에서 뭐 개발자 코드나 이렇게 설명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티 입장에서 이해가 딱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릴리즈 뭔가 업데이트 됐다 하던데 GDPR 규정 준수하네. 가면 보이스에 나왔는 내용하고 맞아 떨어지네. 예,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보이스가 아니면은 지금 이오스 IO 2.1.0 RC1이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보이스에서도 그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GDPR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DPR 유럽의 개인 정보에 대한 법률 규정을 준수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데이터를 내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야 돼요. 그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블록체인상의 기능을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스 이야기는 좀 이따 보이스 이야기 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이제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보이스 진행상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힌트인데 보이스가 이오스 메인넷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원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하반기에 겪었던 누군가가 토큰 렉스에 대한 엄청난 예를 들어 자원을 구매를 해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유효한 이제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겼던 것이죠.
이 이슈가 생겨져 버렸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자 보이스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뭐 사용자를 보고 런칭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틱톡 이러한 유저들을 상대로 새로운 블록체인상의 토큰에 대한 리워드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보시 없는 이제 가짜 뉴스가 없는 실질적인 사람만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하나의 수익 상품 수익을 리워드할 수 있는 SNS 개념인데 예, 이 SNS가 엄청난 유저가 갑자기 생겨날 것인데 이 유저를 견딜 수 있는 자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오스 체인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대량적으로 인원을 계정에 대한 그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막바지에 다다랐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부분 하나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를 해드리자면 보이시나요? 보이스 네, 화면? 예, 보입니다. 예, 저거는 제 거 보이스 이제 계정인데 여기 제 사진이 하나 있고 기존에 처음 런칭했을 때하고 차이 나는 점은 요 커뮤니티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군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뭐 사진 혹은 여행 그리고 음식들 이야기 먹방이죠. 먹방 그리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지털 아트 그리고 이렇게 또 외부의 트위터 상이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독자적인 커뮤니티도 구성을 했습니다. 왜 삼성 뭐 S 휴대폰 신형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이폰 이거 X20 신형 나올 때 왜 미리 보기 이렇게 막 유출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네. 거기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홀리라고 해가지고 고양이 사진으로 항상 트위터에 이제 고양이 사진 이렇게 자주 올리시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또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만의 이제 커뮤니티도 구성을 해서 이제 외부의 기존의 뭐 인스타 아니면 트위터, 페이스북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보이스 쪽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 과정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로 활동도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업데이트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추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런칭이 되었을 때 자 매일매일 어닝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주일 기간으로 이제 제로화가 되는데 하루에 100개씩 토큰을 줍니다. 보이스 토큰을 주니까 이 받았는 보이스 토큰 가지고 글 게시물에 좋아요 뭐 보이스 이제 좋아요가 보이스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토큰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리고 프로필 화면에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수정이 된다 이거죠. 기존에는 안 됐었어요. 네. 왜 본인 셀카 찍어가서 저도 이거 한번 이상하게 눈 감고 찍혀가지고 애꾸는처럼 됐는데 눈 이제 자기가 최대한 프로필 사진 할 수 있는 거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아니 그렇게도 그러면은 되어 그 있습니다. 셀카를 안 찍고 셀카 찍고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존에 있던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에 없던 기능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인증이 조금 더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로그인 할 때 네. 혹은 로그인 아니구나. 처음에 보이스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때 이제 본인 얼굴 인증이 들어가요. 그렇죠. 초기에. 예. 그때 인증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내 사진을 올리더라도 바꾸더라도 매칭이 된다 이거죠. 기존 생판 모르는 사진하고 그 비교를 해서 같은 사진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 제가 가입할 때 제 얼굴로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표범 사진으로 바꿨다. 그러면 표범으로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예.
운영하는데 아마 문제는 없을 것인데 실질 런칭이 되었을 때는 제재 네.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외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본인 이미지 사진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일단 네,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이쿠 보이스에도 또 코리오스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 그러네요. 이것도 좀 설명을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요것도 또, 좀 예, 이따가. 또 보이스 관련돼서 뭐 다른 이야기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런칭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음, 내년 내년 봄 꽃피는 봄이 오면은 아마 한국은 근데 실질 사용이 꽤 늦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 늦을 것이고 실질 보이스를 사용하는 런칭 시기는 봄에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게 또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봄에는 1사분기에 쓸지 않을까. 정식 예, 버전이 런칭이 된다 이렇게 스케줄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버전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왜 이렇게 한국이 왜? 늦어질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블록체인 토큰에 대한 뭔가 규정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는 뭐 보이스 토큰을 예를 들어 보이스 토큰 기능을 빼고 쓸 수 있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사용은 가능할 것인데 실질적인 뭐 안고 없는 찐빵이 돼보는 거죠. 한국의 유저들은.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 토큰에 대한 유틸리티에 대한 규정이 된다면은 한국 유저들도 빨리 쓸 수 있을 것인데 그 기능을 빼고는 쓸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한국 토큰 홀더 보이스 토큰 보이스 유저가 매일매일 100개씩 받아가지고 그 토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한국에서는 법 규정이 그렇게 다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이스 토큰 자체가 지금 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SEC 관할의 그 규정들을 이제 부합을 해야 되는 거고 KYC니 맞습니다. AML이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 예, 나라별로 맞습니다. 런칭 시기가 바뀌고 있는 건데 그럼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런칭을 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네. 뭐 준수할 수 있도록 어떤 국내에 있는 법인이 어떤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서가 있나요? 국내에? 국내에서도 뭐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블록체인을 많이 수용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또 국회의원 또 어,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그러한 행사도 하고 온라인 미팅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블로건 네,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블로건 입장에서 보이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 블로건 입장에서 보이스를 국내에서 거기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면은 국내 법규를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 블로건의 부서가 국내에서 누가 담당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건지 그게 그 궁금하네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달,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 이거 부서라고 해가지고 예전 이오스 뉴욕의 BP의 이제 수장이었죠. 네, 케빈. 네. 케빈 같은 경우에 아니 아시아 쪽에는 이런 동일한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없느냐, 추가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당연하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블로건 입장에서 법률팀 혹은 그러한 부서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당연히 중국 쪽이든 아시아권 이런 한국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외부에 드러나서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예, 충분히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부서나 아니면 중국도 국내처럼 런칭 시기가 아직 불분명한 쪽으로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는 쓸 수는 있는데 이 네. 보이스 토큰에 대해서는 예, 사용을 못하는 음, 실제 이제 예를 들어 내년 2월 달에 런칭을 했다 그죠? 그러면 앱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앱 사용을 해가 인스타처럼 트윗처럼 막 사용을 하는데 음, 나는 보이스 토큰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요 누르고 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 토크노믹스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거는 해당 국가에 대한 법률 규정이 허락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용은 조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은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국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고- 사용은 관계가 토큰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데는 예, 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 요건은 있지만은 뭐 쓸 수가 있다. 아니 어떻게 또 예. 맥스님은 이게 영어로 된 것을 지금 쓰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어쩌다가 글을 적다가 네. 이게 처음에 너무 이거 보이스 했는 게 좋아갖고 제가 여기 한글을 적었어요. 아, 한글을 적으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그렇죠, 베타도 그렇죠. 한국이 이게 허용 국가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꾸 한글을 적어보세요 몇 번을. 가고 또 이게 보이스 베타 사용자들 모집을 할 때 보면 트위트 그리고 지금 뭐죠? 미디엄 그리고 링크드인 이 계정 쓰고 있는 걸 다 제출을 요구를 했는 그 당시 그 설문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좋아요 눌러도 안 되고 안 돼. 그 물어보니까 한국은 허용 국가가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 이제 친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새로운 글을 적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오스 커뮤니티도 이쪽에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 예정이 있나요? 아이고 그거는 예,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요 밑에 칸에 바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오스 뭐 퍼블 체인의 커뮤니티 뭐 코리아 혹은 코리오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별도의 독립 공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예. 홀더들한테는 포드로 조금 떠도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오스 예. 개발자들이 많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음. 그게 예. 팩트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